자, 안녕하세요. 목이 잠겨 죽겠네. 1학년 4반 총 몇 명입니까? 한참 남았네. 6명? 8명? 8명. 네, 8명. 다 본인이 접속한 거 맞죠? 최근에 보니까 혹시 아버님, 어머님 중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 늦잠을 잔다고 깨우시지도 못하고 대신 들어오시는 사례가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우십시오.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수업은 1학년 4반은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할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된 입자가 어떤 종류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의 물질이다. 기본 입자다. 아니면 뭐 분자다.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몸은 탄소, 수소, 산소가 주된 성분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을 입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지구과학 시간에 좀 얘기하는 게 이 물질을 구성하는 그러면 입자와 원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어떤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의 역사 중에 탄생되어서 쭉 오는 도중에 걔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주 역사를 설명하는 기반이 되는 이론은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빅뱅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물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왔느냐에 대한 거를 쭉 얘기하다 보면
일단 우주 탄생 초기에는 한 빅뱅이 터지고 나서 38만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원자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는 현재 원소가 약 100여 종이 있는데 빅뱅 자체로 만들어지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두 가지는 만들어지는 거를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원소들 즉 3번인 리튬부터 해서 꽤나 무거운 원소들 원자 번호가 이제 뭐 90번대 100번대 넘어가는 애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쭉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과 진화에 따른 원소의 발생 이런 형태로 일단 제목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용을 지나가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발생했냐면 빅뱅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인 리튬부터 해가지고 26번인 철까지는 별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별의 핵융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그 진화 과정 중에 별이 한 가지 상태로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그 진화하는 과정 중에 최종 단계도 여러 가지 형태로 소멸을 해요. 별이 소멸을 하는데 그 최종 단계 중에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 6명 정도가 더 남았네요. 요거 쭉 나중에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소와 헬륨은 빅뱅 초기 우주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온도가 점점 우주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소 융합이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때 이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빅뱅 우주론 자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좀 흔들리다가 뒤에 가서 별의 탄생과 진화라는 게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는 3번인 리튬부터 해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최종 단계 중에 하나인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러면 일단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의 탄생.
이 이론은 보통 성운설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별은 주 성분이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물론 약간의 헬륨도 있지만 수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별은 빈 공간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수소가 많은 곳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채팅. 수소가 많은 곳에서 태어나겠죠. 예. 그렇죠. 예. 그 수소가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주가 탄생해서 아까 전에 수소하고 헬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 수소나, 일단 헬륨은 치우고 수소만 얘기합시다. 수소가 전 우주에 골고루 분포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을까요? 즉, 수소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이런 건지, 아니면 수소가 골고루 퍼져 있을까요? 네, 불균등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소가 가득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질이 구름처럼 몰려 있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원래는 더 자세한 방식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성운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수소 입자도 수소 원소도 전부 다 아주 작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서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퍼져있던 성운이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서로 잡아당기니까 몰려가지고 이렇게 수축을 해요. 수축. 근데 수축을 하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운동하면서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점점 간격이 가까워지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두드려 쳐맞으니까.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얘네들이 좀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려는 성질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 수축을 쭉 하다 보면 내부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면서 다시 얘가 쭉 팽창하게 돼요. 오늘 그 2학년들은 먼저 모의고사를 쳐요. 예. 여러분들도 목요일날 모의고사 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시 쭉 모여드는 동안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다시 팽창을 합니다.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충돌 횟수는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열은 줄어들고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서 또 서로의 인력이 가해지면서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운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모이게 되면은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데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동안 전체의 질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하나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중심에 뭉쳐진 놈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뭉쳐져서 핵이 또 이렇게 중심이 또 꽉 눌리게 되고 또 수축될 때 조금 더 커지고 해서 즉 성운이 처음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축과 팽창을 쭉 반복하는 동안 성운의 중심부 온도가 자꾸 높아지겠죠. 그죠? 쭉 높아지다가 얘가 얼마를 넘어서느냐 하면 10의 7제곱 얼마죠? 10의 7제곱이 얼마예요? 1000만, 그렇죠. 예. 온도가 얼마를 넘어서면? 1000만도를 넘어서면. 얼마를 넘어서면요? 1000만도를 넘어서면 1000만도를 넘어서게 되면 잠시만요. 얘가 1000만도를 넘어서게 되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수소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주 재료가 원래 수소밖에 없었으니까 수소 핵융합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처럼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고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면요.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면 얘가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드디어 별의 탄생입니다. 이때 이 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주계열성. 모든 별은 주계열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소를 모두 핵융합 반응에 소모할 때까지. 참고로 수소 핵융합은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바뀌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를 다 쓰면 전부 이제 뭐가 남을까? 헬륨으로 될 때까지. 그렇죠. 그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냐 하면 태양입니다. 현재 태양은 수소를 4개씩 뭉쳐서 뭘로 바꾸고 있다? 헬륨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빛에너지의 형태로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쉽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억수로 막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잘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운이 있어서 수축 팽창을 지가 알아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앞단계에 보이죠? 예, 요 앞단계에 성운이 수축하고 팽창하기 전에 앞단계에 어떤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주의해야 되는 거는 굳이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물음표 친 부분이 없어도 이 과정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간혹 파란색의 어떤 물음표로 표시한 어떤 과정이 이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러면 파란색 이거 물음표는 없어도 된다 했으니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우주 공간에 성운이 있으면 항상 주계열성이 탄생하나 이거예요. 성운이 있으면 항상 별이 탄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곳에 주계열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성운이 있었다라는 거다. 맞아? 틀려요? 그건 맞죠. 예. 별은 반드시 성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1학년 4반 리액션 좋아. 마음에 들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운이 탄생해서 주계열성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될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수축, 팽창, 수축, 팽창을 반복하는 동안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운은 금방 1000만 도를 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성운들은 간신히 겨우겨우 1000만 도를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운은 아예 1000만 도 근처에 못 가는 상태도 있겠죠.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뭐 때문이냐. 중심부의 온도가 결국에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를 결정짓는 거는 뭐 때문에 결정되느냐 하면 성운의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성운이 원래 있을 때부터 질량이 대단히 큰 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중심부 온도 금방 올라가요. 네, 금방 올라가고. 성운의 질량이 좀 작은 놈이면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운이 있어도 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이 탄생하는 과정은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별의 진화입니다. 진화와 원소라고 쓸게요. 원소.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질량입니다. 첫 번째, 별의 질량이 비슷하다. 누구하고? 태양하고 비슷한 케이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아주 큰 케이스. 이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놈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주계열 상태입니다. 주계열 상태. 그러면 주계열 상태 동안 만들어내는 원소는 뭐예요? 수소를 없애가지고 헬륨을 생성하죠. 그죠? 네. 그러다가 수소가 다 없어져. 다 소모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를 다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안 나오죠. 헬륨만 가득 찬 상태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팍 찌그러들어요, 별이. 작아지다가 그러면 헬륨이 가득 찬 별이 뭉쳐지면서 헬륨과 헬륨 사이의 간격이 높아지면서 또 온도가 어떻게 될까?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헬륨이 핵 반응, 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무리 찌그러뜨려도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가 안 되면은 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근데 우리는 태양과 비슷한 놈인데 그래서 주계열이 끝나고 나면 무슨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면 거성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성 단계는 바로 뭐냐? 헬륨 핵 반응을 해요. 무슨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럼 헬륨을 핵융합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네, 탄소. 그 다음에 거성이 끝나고 나면, 거성도 끝날 수 있죠. 끝나고 나면 뭐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프린트물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최종 단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백색 외성이란 놈으로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백색 외성은 무엇으로 좀 구성되어 있냐면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중에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한 산소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양보다 질량이 큰 정도가 아니라 졸라 큰 거예요. 대단히 큰 거.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계열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거성 단계를 뛰어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초거성이라는 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초거성 단계가 되면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다단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고 탄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단계 반응을 통해서 초거성이 되면 최대 뭐까지 만들어내게 되느냐 하면 최대 철까지 얘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원소 중에 철 정도 되는 놈까지 만들어내려면 질량이 꽤나 큰 별이 초고성 단계에 가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소 중에 26개는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단계 반응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온도가 너무 높고 반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얘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질량이 좀 작은 놈은 그냥 신성 폭발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고요. 질량이 아주 큰 놈인 경우에는 드디어 뭘 일으키느냐 하면 질량이 아주 큰 놈인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단계는 제가 일단 좀 이따가 프린트로 얘기할게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파일 보입니까? 한글 파일 보여요? 보이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별의 탄생 및 진화 과정, 그리고 원소. 1번 별이란 잘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을 높여주기 위한 겁니다. 넓은 의미의 별은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천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구학 교과에서도 가끔 넓은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항성을 의미합니다. 지구과학에서 앞으로 별 그러면은 항성을 의미합니다. 항성 천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 특히 이제 밤하늘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보인다고 해서 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계열성, 항성의 종류입니다. 항성의 종류는 주계열성, 적색거성 또는 거성, 초거성, 그 다음에 백색외성 이렇게 있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일단 그런데 시작은 항상 주계열성으로 시작한다는 거. 별이 태어났다 그러면 항상 그놈은 주계열성이에요. 수소 핵융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항성으로 모든 항성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도 주계열성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적색거성,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항성. 그래서 보통 항성으로 보통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의 다음 단계의 별을 적색거성 또는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초거성, 질량이 태양의 8배 이상이 되는 주계열성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핵융합이 일어나는 항성이다. 덩치도 크고 온도도 졸라 뜨겁다. 백색외성, 태양과 같은 별이 거성 단계를 거치면서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한 후 외층을 모두 우주로 날려버리는 행성상 성운 상태를 겪은 뒤 몰라야 돼. 남은 핵이 만든 항성으로 주의하십시오. 핵융합 반응은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중력 수축으로 그러니까 계속 찌그러들면서 그 에너지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딱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행성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소천체, 성간물질, 성운. 성간물질은 우주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많이 몰려있는 것도 있고 성간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 특별히 성간물질이 많이 몰려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고 대부분 별의 탄생 장소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소예요.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 및 진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성운의 수축 팽창 반복으로 인해서 요렇게 했는데 아까 설명 다 했던 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 제가 주의해서 나오죠. 오리지널 성운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만들어지면 탄소나 산소까지만 생성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태양 정도 되는 애는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성운의 수축 팽창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매우 다양한 원소를 가지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놈이면 백색 외성까지 하게 되니까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 만들 수 있는 게 탄소나 질소, 산소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문장을 보시면 이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에 성운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어떤 초거성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쭉 커지다가 그냥 빵 터졌어요. 이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압력과 함께 이쪽에 있는 성운에 몰려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운을 밀어주면 성운의 수축과 팽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로 있는 성운은 수소밖에 없기 때문에 수축 팽창해가지고 얘가 주계열성되고 적색거성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 탄소, 질소, 산소까지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주변의 어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 경우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긴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이 성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무거운 원소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원래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지가 순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시간이 지나도 어차피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태양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겠죠? 행성은 항성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요? 많죠? 그 말인즉슨 뭘 의미할까요? 태양은 최초 성운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시작할 때 뭐에 영향을 받았는 놈이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뭐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모양이 구 형태로 안정화되고 빛을 방출하게 되면 주계열성이 탄생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엔 주계열, 적색거성, 행성상성운, 백색외성 이런 정도로 가고요.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꽤 큰 경우 최소 8배 이상 주계열성 진행 중에 급격히 커지면서 초고성 단계로 바로 진입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성 또는 초신성이 일어나면서 우린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계에 블랙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원소, 그러니까 처음에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나머지 밑에 거는 초고성인 경우에 이제 다단계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들어지는 물질도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을 하면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 최대 탄소,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뭐 네온이나 마그네슘이나 나트륨까지 만들 수 있고, 산소 핵융합을 하면은 황 정도까지 만들어내고, 규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최대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까지 생성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 별의 최종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소. 정확한 과정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졸라 복잡합니다. 그 정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최종 단계도 각양각색인데, 그 중에서도 질량이 매우 큰 항성의 진화 과정은 대부분 초신성 폭발로 최종 동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강력한 폭발 압력과 온도로 인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탄생하여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의할 점, 그 양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주 전체로 봤습니다.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주변에는 분명 100여 종 이상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 처음에 썼던 결론이에요. 빅뱅에 의한 우주 탄생 초기, 우주 핵융합에 의해서는 뭐하고 뭐,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 중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중에 철까지 탄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이 탄생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태양과 태양계는 탄생할 당시 초신성 폭발에 영향을 받았을까? 이유도 설명해보자. 돼 있죠.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다 안 들어왔네. 3명 정도. 목요일 날 모의고사고 금요일부터 중간고사죠. 네. 힘들죠. 시험 준비하려니까 장난 아니죠.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자면, 이제 종칠 때 다 됐네. 지금 마쳤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모의고사 날이라서 지금 종 안 치는데, 목요일 날 치는 모의고사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가지고 치지 마세요. 그냥,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갑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명책이 6월 모의고사긴 한데, 평가원에서요, 원래 6월 모의고사처럼 낼지 안 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또 일부 섞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해당하는 문제는,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좀 까먹어도 좀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항상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어요? 빵점을 맞아도 됩니다. 빵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구분하는 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혀 몰라가지고 틀린 거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너무 넓은 내용이기 때문에 남들이 A, B, C, D를 할 때 나는 X, Y, Z를 먼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험 문제에 A, B, C, D가 나는 바람에 내가 좀 못 배운 거에 대해 가지고 못 맞춘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덜 해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막 빡세게 공부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까지 그 몰라서 틀리는 문제를 점점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와중에도 수학 열심히 하시고요. 네. 수학은 대한민국 입시에서 짱은 수학이에요. 네. 과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네. 좀 존재감이 없어요. 네. 수학에 비하면. 그래서 일단 수학을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내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꺼져 빨리. 가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세요.